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제를 몇 개 좀 간단히 풀어보고 우리 숙제로 했었던 거 그리고 로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제를 몇 개 좀 풀어보죠. 어제 복습도 할 겸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번부터 생각을 해보죠. 1번.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듭 제곱근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지수를 다 유리수로 바꿔주는 게 계산할 때 편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졌다고 하면은 그냥 척척척 계산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유리수로 바꾸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덧셈 뺄셈, 이제 지수에 덧셈 뺄셈 해야 되죠. 통분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12분의 9 나누기 A의 12분의 16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A의 12분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A의 12분의 10제곱이 돼서 A의 12분의 3제곱 즉 A의 4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뭐 거듭제곱근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뭐 4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유명한 곱셈 공식이죠. 유명한 곱셈 공식.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 배웠었어요?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죠? 못 믿겠으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뭐 간단히 지금 보시면은 A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이 A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지금 잘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A의 3분의 1의 세제곱 빼기 B의 3분의 1의 세제곱 해서 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제 2번. 양수 ABC에 대하여 A의 제곱은 7이고 B의 5제곱이 13, C 6제곱이 15일 때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된다. 자, A는요 7의 2분의 1제곱이라 할 수 있어. B는요 13의 5분의 1제곱이라 할 수 있죠. C는 15의 6분의 1제곱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7의 2분의 1제곱, 13의 5분의 1제곱, 15의 6분의 1제곱이 다 섞여 있는 거네. 근데 요걸 통째로 이제 N제곱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이 녀석들이 이제 자연수가 되려고 한다면, 요 지수에 있는 3개의 숫자 2분의 1, 5분의 1, 6분의 1이 다 자연수가 돼야겠죠. 어떻게 했을 때? n을 곱했을 때 n을 이렇게 각각 곱해줬을 때 2분의 1, 5분의 1, 6분의 1이 자연수가 돼야 하니까 2분의 1, 5분의 1, 6분의 1을 동시에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자연수 n은 뭐가 돼요? 2, 5, 6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쵸, 2, 5, 6의 공배수 n이 2, 5, 6의 공배수가 되는데 우리는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겠네. 얼마예요? 그러면 60인가요? 그죠? 60이죠?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뭐 60이야 30이지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30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잠깐 복기를 해보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n제곱 했을 때 어떤 숫자가 되는 그 근을 찾는
그 과정에서 거듭제곱근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숫자들을 간단히 나타냈었어.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그 거듭제곱근이라는 새로운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우리가 잘 풀 것인지, 어떻게 계산을 잘 할 것인지, 깔끔하게 풀 것인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수법칙을 새롭게 얘기를 했었죠.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에 자연수가 있을 때만 우리가 지수법칙을 생각을 했다면 점점 확장을 시켜나가는 건데, 자연수 아니고 0, a의 0제곱 어떻게 된다? 1이 된다. 왜 그런지 기억나세요? a의 m제곱 빼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을 하는데 걔가 자연스럽게 1이 되잖아요. 당연히 똑같은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생각을 해보면 a의 m 빼기 m제곱, 즉 a의 0제곱을 그냥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a의 0제곱이 1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수를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시켜보고 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또 다시 한번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키고,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킨 거를 이용해가지고 지수를 무리수 범위까지 또 확장을 시켰죠. 어떻게? 3의 루트 2제곱을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루트 2라는 숫자가 어떤 수의 나열들로, 이제 어떤 수의 나열이 있는데 그 수의 나열이 루트라는 숫자에 실제로 거의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수의 나열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걔네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3의 1.4제곱, 3의 1.41제곱, 3의 1.414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수열을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수의 나열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3의 루트 2제곱이라는 숫자도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3의 루트 2제곱이라는 숫자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지수의 실수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지수 법칙을 다 적용시킬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 로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기호를 도입을 했었어.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a의 x제곱이 n이 된다 라는 요 방정식의 해가, 요 방정식의 해 x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그 값이 얼마일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2의 x제곱은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x값은 얼마가 있을까요? 2가 있죠. 실수 중에서는 x 이퀄 2가 이 방정식의 유일한 해예요. 3의 x제곱은 81이 된다. x가 4죠. 4의 x제곱은 16분의 1이 된다. 이 값은 얼마야? x가 마이너스 2죠. 3의 x제곱이 루트 3이 된다? 이 값은 x값이 2분의 1이 되겠죠. 3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3이라는 거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5가 되는 x값, 이거 뭐야? 자, 일단은 다시 얘네들을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이 5가 되는 x값을 내가 구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값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2의 1제곱은 2고 2의 제곱은 4고 2의 세제곱은 8인 걸 보니까 2의 x제곱이 5가 되는 x값은 아마도 2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은 어떤 x값인 것 같아. 2보다는 x값이 크고 3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x가 아마 2. 얼마 이런 값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얼마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2의 2.1제곱을 하면 얼마일까요? 얘는 2의
10분의 21제곱이니까 10제곱근의 2의 21제곱이에요. 자,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 계산기를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계산기. 오케이. 뭐였지? 2의 21제곱의 10제곱근? 이게 전혀 안 되네. 뭔가 좀 아쉽군요. 그러면 자, 일단은 2의 몇 제곱? 21제곱 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에 10분의 1제곱 0.1제곱을 하면 되죠? 얼마야? 4.287 정도 되네요. 얘가 대략 4.287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도 값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2.1제곱은 5보다는 한참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값을 한 대략 뭐 2.5제곱을 한번 해볼까? 2.5제곱 이게 10분의 25제곱 이게 2분의 제곱 하네요. 2분의 제곱 그러면 이게 2분의 제곱이면 아, 그러면은 아마도 요 x값은 2.5보다는 더 작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어제 우리가 루트 1을 구했던 것처럼 또 비슷한 짓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x값을 내가 구해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x값이 어느 딱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질 않아. 알고 봤더니 저 방정식의 해는 무리수였다는 거죠.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어떤 딱 떨어지는 값으로 존재하지 않고 순환하지 않는 순환마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한소수였다는 거. 잘못 말했다. 무리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값 x를 보니까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2의 x제곱을 하면 5가 되는 x값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값이 무리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아, 2를 x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2.5시기 하는 값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걔가 무리수여가지고 간단히 나타내기가 너무 어려워. 해서 앞으로 우리는 요 로그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2를 로그 2의 5제곱만큼 하면 5가 된다. 그런 무리수를 앞으로 간단히 로그 2의 5제곱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라는 겁니다. 2를 이만큼 제곱하면 5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즉 2의 로그 2의 5제곱을 하면 5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2를 로그 2의 5제곱 하면 이 숫자가 그대로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의 x제곱이 4가 되는 x값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x를 로그에 내가 몇에 몇 제곱으로 할 건지 3의 x제곱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돼? 4가 되는 숫자, 로그 3의 4라는 숫자 정도 내가 대략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로그 3의 4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대충 그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 얼마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3의 1제곱이 3이고 3의 2제곱이 9니까 x값이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로그의 기호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요 로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값일까 유추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로그 7의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 걸까요? 얘는 정체가 어떤 숫자야? 7을 얘를 뭐 x라고 한다면 7을 x제곱 했을 때 6이 되는 숫자, 그때 요 x가 바로 로그 7의 6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 x값은 대략 얼마 정도 돼? x값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7의 1제곱이 7입니다. 7의 마이너스 1제곱은 7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렇단 말은 요 x값이 여기 사이 어딘가 0하고 1 사이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x값이 0. 얼마 이 정도 되는 숫자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로그 7의 6이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얘는 대략적으로 0. 얼마 되는 숫자다. 7을 0. 얼마 제곱해야 6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또 하나의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7이 되더라.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7이 되더라. 그러면은 요 x값은요, 음수를 x제곱하면 7이 된다? 음수를 x제곱하면 양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 x값은 짝수인가요? 짝수라고 하면은 2, 4, 6, 8, 땡땡땡 이런 녀석들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짝수 중에서 3의 짝수 제곱을 했는데 7이 되는 그런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숫자 없어. 절대 없습니다. 짝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x값은요, 없어요. 없어. 아니면 뭐 2의 x제곱을 했는데 0이 된다? 이런 숫자 있어요? 없어요? 2를 양수를 x제곱했는데 어떻게 0이 돼? 이런 숫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정식에 대해서 ax제곱이 n이 되는 x값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내가 x값을 내가 이 x값 쓰는 법 내가 방금 배웠지. 로그에 마이너스 3의 7이야. 이런 기호를 우리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숫자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숫자 표현한 거 내가 방금 배웠지. x는 로그 2의 0제곱이야. 이런 표현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안 써요. 혹은 뭐 이런 표현들. 1을 x제곱 했더니 4가 되더라? 이런 근도 없어. x는 로그 1의 4다. 1을 x제곱 했을 때 4가 된다? 이런 표현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a의 x제곱이 n이 되는 이런 x값 로그 a의 n. 자, 이러한 숫자가 항상 여기는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항상. 아시겠죠? 항상 존재해야 돼요. 항상. 어떤 때는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존재하지도 않으면 그건 좀 애매해.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게 항상 근이 존재하는 상황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로그라는 기호를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존재하기도 해. 그럼 로그 못 쓸 수 있어. 어떤 때는 근데 근이 안 좋아요. 그럼 로그 못 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항상 로그라는 기호를 항상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봅시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a가 1이 아니어야 돼요. 1의 몇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온다. 1의 x제곱은 1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x값은 무수히 많아. 근데 1의 x제곱이 뭐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수로 되어 있는 요 방정식에서 요 밑에 있는 숫자가 1이 됐을 경우에는
해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자, 요 로그의 기호에서 요 바로 위에 보시면은 요 로그의 기호에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살짝 할 필요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숫자는 미치라고 합니다. 정말 원초적인 장명법이죠. 밑에 있는 숫자는 미치예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숫자는 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수.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요 밑과 진수의 조건이 붙어요. 조건. 첫 번째 조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첫 번째 조건, A가 1이면 안 돼. A가 1이면 안 돼. 또 한편으로는 A가 음수라면 아까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3의 x제곱을 했는데 7이 나온다? 이런 숫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A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A가 0이어도 안 되죠? 0을 몇 제곱했는데 뭐 4가 나온다? 0을 x제곱했는데 마이너스 7이 나온다? 0을 x제곱했는데 3분의 1이 나온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조건을 좀 까다롭게 잡아요. 0이어도 안 되고 양수여야 되면서 또 1이면 안 돼.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n에 또 조건이 붙어. 만약에 n이 음수야. 7을 x제곱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7을 x제곱했는데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런 일은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깜짝이야. 아 미안합니다. 옆에 화분이 있는데 거기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그거 되게 놀랐어요. 뭐야, 나 쫄보야?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추태를 보였네요. 자, 요 진수도 조건이 필요해요. 항상 양수여야 돼. 진수가 음수일 때 혹은 진수가 0일 때는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조건을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로그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조건, 로그의 밑 조건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 로그의 진수 조건 0보다 항상 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내가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을 봤는데 그 식에 밑 혹은 진수에 막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밑 조건, 진수 조건,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로그에 대한 문제를 푼다. 밑 조건, 진수 조건,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건 두 가지,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로그의 로그라는 기호를 왜 쓰는지. 그 로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낸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값인지 내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목표야. 두 번째 목표,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수업 마스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로그라는 기호를 이제 우리가 새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로그라는 기호를 가지고서 계산을 할 때 어떤 성질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우리가 계산하기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그의 성질. 자,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은요. 밑 조건, 그죠? 0보다 크면서 1 아니어야 되고, 진수 조건, 진수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요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얘는 따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로그 A의 1은 얼마인가? 어떤 양수 A를 몇 제곱을 해야 무조건 1이 돼요? 0제곱을 해야 1이 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로그 A의 A를 몇 제곱해야 A가 돼요? 1이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 로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려. 그럼 생각하세요. 항상 밑을 몇 제곱해야 진수가 되냐? 밑을 몇 제곱해야 진수가 되냐? 밑을 몇 제곱해야 진수가 되냐?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로그 2의 4가 얼마냐? 2를 몇 제곱하면 4가 되지? 2의 2제곱 4. 로그 2의 4는 2. 로그 3의 9분의 1. 3을 몇 제곱해야 9분의 1이 되지? 머리 띵.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9분의 1이지. 그죠? 지금 음수의 지수 법칙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로그 너무 어렵습니다. 혼자 연습하세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2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런 식으로. 반대로 9분의 1은 3의 2제곱분의 1이고 3의 2제곱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한 20개, 30개 직접 만들어서 쭉 한번 적어보시고 답을 한 번씩 하나씩 쭉 적어보세요. 그럼 혼자 하는 연습이 필요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문제 막 다 자세히 공부해주고 모든 문제 다 풀어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고. 저는 몸이 한계잖아요. 저도 현우진 선생님처럼 밑에 조교도 엄청 많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주겠는데 지금 저는 몸이 한계밖에 없고 매일매일 수업 영상 2개 찍어야 되고 지금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자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자, 두 번째 2번부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 로그 A에 m 곱하기 n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진수가 곱해져 있어요. m과 n. 진수에 m과 n이 곱해져 있으면 얘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라는 덧셈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 로그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로그끼리의 덧셈식, 밑이 a로 똑같은, 이거 중요해요. 밑이 a로 똑같은 로그식의 덧셈은 뭘로 바뀐다? 진수의 곱으로 바뀐다. 이게 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 하나예요. 도대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로그 a의 m을 제가 p라고 해볼게요. 로그 a의 n은 q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를 p제곱하면 m이 되어야 하고 a를 q제곱하면 n이 되어야 되죠. 그죠? 우리 방금 이거 계속 했잖아. a를 p제곱하면 m이 된다. a를 q제곱하면 n이 된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p 더하기 q를 해야 돼. p 더하기 q. 그럼 p 더하기 q가 나오도록 식을 조작을 해야겠죠. 요 두 녀석을 가지고서 p 더하기 q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곱하면 되죠.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은 a의 p 더하기 q제곱이 되지. 그 값이 얼마? m 곱하기 n이야. 이렇게. 그러면 대박. 요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죠. p 더하기 q, a를 p 더하기 q제곱 했더니 얼마가 나와? m 곱하기 n이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로그 a의 m 곱하기 n은 얼마가 된다? p 더하기 q가 된다. 즉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두 번째. (3번은)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k 곱하기 로그 a의 m, 요 위에 있는 지수 k가 앞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1, 2, 3, 4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하고 연습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7분의 6이다.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3번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뺄셈으로 바꿀 수 있네.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로그 이거죠? 그러면 곱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네. 이렇게. 그런데 로그 3의 3이 얼마야? 밑이랑 진수가 같다? 3을 1제곱해야 3이 되니까 이 값 1이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식을.
반대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겠죠. 그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저 공식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로 막 줄줄이 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걸 응용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이게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서 뭐 시험 성적도 잘 받고 수능도 잘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죠. 2번 로그의 미체 변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얘는 제가 그냥 답을 다 써놨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이다. 자, 얘를 내가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밑이 5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밑은 분모로, 진수는 분자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꼭 로그 5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숫자를 해도. 이거 5로 안 하고 로그 5로 안 하고 로그 7로 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냥 꼭 7로 해야 돼요? 아니야, 상관없어. 3으로 해도 돼. 3. 그럼 어떻게 바뀌어? 이거 1로 바뀌죠. 그게 바로 2번 공식이네.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로그 C의 B를 P라 하고 A를 먼저, A가 먼저니까 그래. 로그 C의 A를 P라 하고 로그 C의 B를 Q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C의 P제곱이 A고 C의 Q제곱이 B예요. C의 Q제곱이 B예요. 그러면 로그 A의 B는 봅시다. 이거 먼저 하면 되겠다. 이거 먼저 쓰면 안 되겠고. 자, 지금 우리가 요 두 식을 이용해가지고 요 식을 이끌어내야 돼.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 C의 P제곱에다가 내가 P분의 Q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C의 P 곱하기 P분의 Q가 되면서 C의 Q제곱이 나오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돼? A의 P분의 Q제곱이잖아. 그죠? 지금 요거 양변에다가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P분의 Q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요 C의 Q제곱은요 B예요. 그러면 B 이퀄 A의 P분의 Q제곱이다. 이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P분의 Q는 로그 A의 B다,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A의 P분의 Q제곱은 B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식이 P분의 Q, P가 로그 A, P가 로그 C의 A였고 Q가 로그 C의 B였으니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로그 7의 3이다. 만약에 내가 얘를 로그 밑이 5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럼 로그 5의 7, 로그 5의 3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요거를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문제 상황에 맞게 요 밑에 있는 숫자를 내가 어떻게 정해서 공식을 써먹을 건지,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2번 공식은요 1번 공식에서 바로 유도가 돼요. 왜? 여기 C의 자리를 B로 바꾸면 되거든. 그죠? 간단하죠? 로그 B의 B가 1이니까 3번 공식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3번 공식을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해야 될 게 지금
여기 3번하고 여기 4번 그리고 여기 3번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용 로그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 얼마 찍었나?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것 같은데. (35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용 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용 로그라는 게 뭐냐? 상용 로그라는 게 뭐냐면요, 미치 어딨어? 미치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왜 상용 로그냐? 상용, 자주 쓰인다는 게 쓰일 용자, 자주 쓰이는 로그라는 뜻이에요. 자주 쓰이는 로그. 그럼 미치 10인 로그를 왜 자주 쓰냐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지금 알기가 좀 어려워요.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 내용이. 왜 하필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면서 그걸 자주 쓰냐라고 하면 그 내용이 교육과정에 빠져버려서 여러분들 너무 화가 많이 나죠. 진짜 알고 싶어 죽겠는데 왜 그 내용이 교육과정에 빠진 거야. 안타깝지만 나중에 커서 공부해보세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 10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그 다음으로 자릿수가 두 자리로 늘어나. 원래 한 자릿수였다가 두 자리로 늘어나는 게 10번째일 때 두 자리로 늘어나는 거야.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십진법. 자릿수가 언제마다 바뀌냐면은 10의 거듭제곱일 때마다 바뀌어요. 10의 제곱 하면 세 자리 바뀌죠. 10의 세제곱 하면 네 자리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로 쓰는 겁니다.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구글 검색해보세요. 아시겠죠? 얘는 미치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다 뭐 이 정도 알아두고 직접적인 응용 방법은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제 넘어가도록 하죠. 예제 1번. 이걸 간단히 하여라. 로그 3의 5분의 9 더하기, 자,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요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지수에 있던 숫자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앞에 있는 숫자를 지수 위로 올릴 수도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고 파란색을 써버렸네. 제가 로그 3의 루트 5 전체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로그 3의 5분의 9 더하기 로그 3의 5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5분의 9 곱하기 5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9로 바뀌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얘는 로그 3의 3의 제곱이잖아. 지수에 있는 숫자 앞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3의 3되잖아. 로그 3의 3이 1이니까 2되잖아.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처음이라서 로그라는 기호가 처음에, 저도 진짜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로그 처음에 계산할 때 이게 뭐가 밑으로 가고 뭐가 위로 가고 뭐가 지수고 뭐가 로그인지. 처음에 지수 법칙할 때는 막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는데 로그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계산이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계속 하다 보면 극복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단순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풀 수 있어. 한 10문제, 20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젓가락 처음 배웠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들 뭐 5살, 6살 때 이럴 때 처음 젓가락 배우겠죠. 원래는 이런 포크 달린 숟가락 쓰겠지. 이런 거. 이게 소세지도 확 찍어 먹고 밥도 이렇게 팍팍 퍼먹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국수를 퍼먹어요? 스파게티 이걸로 스파게티 어떻게 먹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자, 2번 로그 2의 루트 10 마이너스, 자 2분의 1 앞에 있는 거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로그 2의 루트 10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5로 바꿀 수 있죠. 자, 뺄셈이니까 로그 2의 루트 5분의 루트 10으로 고쳐 쓸 수 있고, 얘는 로그 2의 루트 2가 되죠. 얘는 로그 2의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의 로그 2의 2가 되고, 정리하면 답이 2분의 1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유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예제 5번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로그가 잘 정의되도록 하는 밑과 진수 조건 얘기했죠. 자, 일단은 1번의 밑 조건 1이 아이고 이거 먼저 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x-1 밑이 0보다는 크면서 x-1이 1이 아니어야 돼요. 즉 x가 1보다 크면서 x가 2면 안 돼. 그 다음 진수 조건 3-x는 0보다 커야 돼. 즉 x가 3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 조건에 맞는 부등식은 이렇게 되겠네. 그죠? 뭐 출석으로서 해보면 x가 1보다는 크면서 2는 아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아야겠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2번 풀이를 그냥 지워버릴까? 2번 첫 번째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서 x 플러스 2가 1이면 안 돼.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보다 커야 돼. 즉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아야 돼. 요거 인수분해 우리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1로 할 수 있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3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 두 개 조건을 종합해 보면은, 자 일단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그럼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범위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제 6번. 자, 나왔습니다. 삼형로그는요, 보통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독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근데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령만 조금 익히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출판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도서 판매량을 매년 7%씩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출판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10년 후 도서 판매량은 현재 도서 판매량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는 풀이과정. 현재 도서 판매량을 라지 A라 해봅시다. 자,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래 A에다가 A의 몇 퍼센트? 7%면 0.07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정리하면 A 곱하기 1.07 되네. 1년이 또 지났어. A 곱하기 1.07에다가 또 그거에 요거에 7%가 또 늘어나. 그러면은 얘 어떻게 정리돼? A 곱하기 1.07로 묶으면 또 1.07이 생기는 거죠. 1 더하기 0.07에서 1.07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A 곱하기 1.07의 제곱이 생기죠. 이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게 돼. a 곱하기 1.07의 n제곱. 1년이 지나면 1제곱, 2년이 지나면 2제곱, n년이 지나면 n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10년 후 도서 판매량. 그럼 10년 후의 도서 판매량은 a 곱하기 1.07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현재 몇 배냐? 얘는 현재의 몇 배냐? m배 이렇게 생각하면 요 m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a에다가 m을 곱했을 때 a 곱하기 1.07의 10제곱, 즉 a 곱하기 1.07의 10제곱. 요 1.07의 10제곱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그 값을 유추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로그 1.07은 0.03,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나오겠어요. 자, 일단은 a 약분해서 넘겨 없애버리죠. 아마 로그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봅시다. 지금 여기서 어떤 로그를 쓰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로그의 밑에 숫자가 없는데요? 상형 로그라서 그렇습니다. 상형 로그는요 밑이 10인 로그를 말하는데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밑에다가 10을 생략해서 써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숫자를 보면, 로그를 보면 이건 밑이 10인 로그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먹으면 돼. 자, 이렇게 로그를 써볼게요. 얘 밑이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으면 요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요 좌변 정리하면 10 곱하기 로그 1.0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로그 1.07은요 0.03이에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0.03 0.3이네. 로그 m. 근데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로그 2가 0.3이야. 헉스. 이거 로그 2야. 따라서 m이 얼마다? 2다. 즉 1.07을 10제곱하면은 2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근사값이에요. 1.07을 10제곱했는데 어떻게 2가 되겠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대략 거의 2에 가까운 값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 7%씩 증가를 하면은 10년 후에는 판매량이 2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계산 언제 많이 쓸까요? 우리 이자 계산할 때. 이자율이 7%다. 대박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자율이 7%다. 대박입니다. 이자율이 7%인데 내가 그걸 10개월 동안 적금을 부었다? 10개월 동안 내가 은행에 예금을 맡겨놨다? 그럼 그 맡겨놓은 예금이 10개월 후에는 거의 2배가 된다는 거죠. 대박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네요.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쭉 한번 풀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8번까지가 아니죠? 1번부터 15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연습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서. 풀이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